22대 국회 개원을 해야 되고, 이제 그러면 이제 특검 전국이 열리는 건데,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이제 뽑았어요. 박찬대 대표가 네. 지난주에 이제 뽑혔고, 그 다음에 이제 9일에 국민의힘의 원내대표가 뽑히면, 원내 협상을 통해서 뭐 의장은 어떻게 할지, 그 다음에 뭐 상임위 배분은 어떻게 할지, 뭐 이런 등등에 대한 논의가 이제 진행이 돼야 될 텐데, 그 부분은 지금 민주당 어떻게 논의를 좀 하고 있나요? 그러니까 뭐 전반적으로 싹 다 민주당이 해야 된다라는 주장과 국민의힘은 전혀 협조할 생각이 없다. 뭐 이렇게 되면 개원이 굉장히 늦춰져서 7월 이후로 또 늘어질 거다. 뭐 이런 분석을 아까 앞타임에서 해주셨거든요. 의장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늘어지느냐. 의장 선거는 언제 하는 거죠? 저희는 5월 16일로 네. 예정이 돼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본회의에서 5월 20일경 뽑는다고 치면, 네. 그 6월 초에 이제 상임위원장 배정 문제나 아니면은 우리 당의 이제 구성도 그렇고 여야 협상이 있을 텐데, 제가 볼 때는 의장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진도를 제때 하느냐 아니느냐라는 것도 이제 연결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현재까지 갖고 있는 생각은 총선의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는 22대가 돼야 되고, 네. 그것이 국민의 여망이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선출된 국회의장이 이제 무소속으로 이제 본인 이제 되면 저는 그 순서 시기에 맞춰서 해야지, 여기서 예를 들어 뭐 7월로 연기된다거나 협상이 제대로 안 된다고 해서 늦춰지면 또 문매를 맞기 때문에 예. 저는 시점을 맞춰서 해야 된다. 네. 그렇게 보죠. 그러니까 예. 6월 이거는 취재한 거 말씀드릴게요. 네. 일단 최민희 의원님은 주로 취재를 왜 해주십니다. 저는 물어봅니다. 네. 왜냐하면 취재가 중요합니다. 제가 머리가 나빠요. 공개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머리가 좀 나빠서 왜 취재를 그러세요? 합니다. 인정해야죠. 네. 그런데 우선 박찬대 대표가 국회의장 하신다는 분들께, 나오신 우리 분들께 후보 물어봤대요. 후보들께. 국민의힘이 협조를 안 할 때 네. 개원을 도대체 몇 주 후에 하실 거냐? 네. 그랬더니 A 후보는 3주까지 하겠다 그랬대요. 3주? 네, A 후보. 예. 그런데 B 후보는 난 2주 만에 하겠다. 그다음에 C 후보는 그 얘기를 다 들었는지 일주일 만에 끝내겠다. 예. 그래서 이 D 후보 궁금해요. D 후보는 입장을 못 물어봤습니다. 아마도 A, B, C 후보까지만 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요 A 후보 3주, B 후보 2주까지는 제가 간접 취재한 거고, 예. 그다음에 C 후보가 난 한 주 만에 끝내겠다. 이렇게까지 된 거예요. ABC 누구지 얘기해 주세요. 아니, 그건 못합니다. 취재원 보호를 해야 되기 때문에. 취재원 보호해서 제가 그분들한테 고발당하면 전 끝장이에요. 민주당에서 못 살아남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흔히 물어볼 때 A 후보는 강경 모드, B는 어떻다 얘기하잖아요. 이번 국회의장이 민주당 출신이 강경 모드 이런 표현 말고 개혁적 모드 아니면 못 살아남으세요. 정의롭게. 예, 정의로운 개혁. 네. 예, 그래서 정의로운 개혁 의장이다. 다 이렇게 얘기하고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네. 이분들의 논리적 근거가 뭐냐? 예. 민주주의는 다수결이다. 그러니까 정협상이 안 되면 다수결로 하겠다. 네. 이런 얘기고요. 예. 그다음에 지난 국회가 7월 16일 날 개원해요. 예. 이게 7월 16일 개원하면 죽도밥도 안 돼요. 그래서 지금 박찬대 대표와 원내수석 부대표가 운영수석이 박성준 의원이잖아요. 이분에 주목해야 돼요. 예. 그리고 정책수석의 김용민 의원이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내에서 가장 개혁적인 김용민 의원. 정의로운 국회. 그러니까 정의로운 국회의원. 아니 아무리 민주당 두 분이지만 너무 아니 안 되고, 방송이라서 강경파 네. 이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개혁적인 의원 이게 맞아요. 정의롭게 일을 하면 되는 건데, 네. 거기에 이제 포장을 무슨 강경이나 어쩌다 이런 무슨 부정적인 용어를 그 쓰잖아요. 말씀은 그 우리 언론이 사실은 좀 과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포장을 뭐 정의로운 또는 개혁적인 또는 뭐 강경파 뭐 그다음에 뭐 그러니까 이런 거죠. 입법 폭주 막 이런 표현을 쓴단 말이에요. 근데 입법 폭주가 아니라 그러니까 절차를 받아서 당연히 입법을 하는 게 절차에 맞는 거죠. 국민들이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기자님, 예. 지금 민주당은 앞으로 잘 보셔야 될 게, 그러니까 요 얘기보다 잠깐만 셀게요. 네.
저 친노 강경파. 예. 친노 강경파. 그러다 네. 친문 강경파가 됐어요. 네. 그래서 제가 나 강경에도 안 사는데 왜 자꾸 나를 강경파라 그래. 네. 제가 이렇게 대응한 적이 있거든요. 네. 이런 사람들이 다 뭐냐 개혁을 주장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민주당은 입법 폭주라고 하는 지금 이번에 22대 당선된 국회의원들 중에 입법 폭주라는 보수 언론의 프레임, 네. 개혁 언론, 진보 언론도 쫓아가니까 언론의 프레임에 끄달리는 사람과 네. 법과 원칙대로 하는 사람으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김용민 의원처럼 개혁적인, 저는 그냥 정의로우는 그렇고 개혁적인까지 가겠습니다. 네. 개혁적인 의원, 그다음에 박성준 의원이 지금 어떻게 보면 대표의 뜻을 가장 잘 이해하는 국회의원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이번에 4명이 유임될 때 진급해서 유임된 사람이에요. 네, 수석 대변인으로. 예. 이 말은 이재명 대표 계속 강조하는데 연임은 4개월 후, 3개월 후 일이고 네. 요 3개월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6, 7, 8, 3개월이 중요한데 요 시기에 개혁적으로 할 일을 다 하겠다는 게 이재명 대표의 뜻이에요. 아하. 그래서 그 뜻에 동의하는 박찬대 원내대표를 의원들이 밀어준 거예요. 예. 그리고 그 뜻을 가장 잘 이를 박성준 의원을 운영수석이잖아요. 네. 그리고 정책적으로 뒷받침할 김용민 의원 한 거예요. 이거는 국회 개원 미루지 않겠다는 메시지예요. 네. 그러면 근데 과거에는 원내수석이 1명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2명. 최근에 저희가 150석 이상 되면서부터 다 2명으로 아, 원내수석이 투톱이었어요? 네. 지난번 홍익표 대표하고 그 박주민 1명 아니었어요? 네, 그때는 왜냐하면 이제 홍익표 대표가 보궐이었잖아요. 아, 보궐이어서. 네, 그러니까 네. 홍익표 대표 보궐인데도 엄청 잘하고 나간 겁니다. 예, 그렇군요. 그렇구나. 그러면 이제 운영수석, 정책수석 이렇게 둘로 네. 나뉘어서 이제 네. 하게 되는 거고, 어쨌든 그러니까 석 달 안에 결정을 내겠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요구한 여러 가지 개혁적인 특검 법안에 대해서 석 달 안에 끝내겠다라는 차원에서 박성준, 김용민 두 톱을 네, 박찬대. 그러니까 네, 그렇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와 네, 네. 박성준, 김용민 두 수석을 배치한 거다. 네. 이렇게 뭐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민주당이 국민의 민의를 담아서 뭐 언론의 이런 것에 휘둘리지 않고 원칙에 따라서 개혁 입법들을 추진한다. 이제 이런 말씀을 주신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네.